월세 3개월 밀렸다고 쫓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코로나로 장사가 안 되는 세입자, 그리고 3개월치 월세를 못 받은 집주인, 집주인은 석 달이나 기다렸다고 하고 세입자는 4년을 한 번도 안 밀렸는데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줘야 할까요? 2018년 3월 52살 김미정 씨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의 빌라 투룸을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으로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 세입자는 1년 만에 나갔고 두 번째 세입자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공실이 계속되자 김미정 씨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세 번째 세입자를 만났을 때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8살 박철수 씨. 근처에서 20년째 중국 음식점을 운영해온 자영업자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그는 말했어요. 5년은 살고 싶습니다. 애들 학교도 여기고 가게도 가까워서요. 김미정 씨는 그 말이 참 믿음직스러웠습니다.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48달 동안 박철수 씨는 단 한 번도 월세를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70만 원이 입금됐죠. 김미정 씨는 주변에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세입자는 정말 모범적이에요. 그런데 2023년 1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음식점 매출이 반토막 났고 배달 플랫폼 수수료는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생애 처음으로 월세를 밀렸습니다. 1월이 지나고 2월이 됐습니다. 김미정 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번 달까지만 기다려주시면 2월분까지 함께 드릴게요. 하지만 2월 말이 되어도 입금은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자 이번엔 박철수 씨 아내가 받았습니다. 저희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 장사가 정말 안 돼서요. 3월 초까지만 시간을 주시면 3월 10일 김미정 씨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안에 21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내용 증명을 받고 손이 떨렸습니다.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한 달만 더 기다려 주세요. 보증금이 5천만 원이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도망갈 사람도 아니고요. 하지만 김미정 씨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석 달이나 기다렸어요. 더는 못 기다려요. 3월 25일 김미정 씨는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도소송 쉽게 말하면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라는 소송입니다. 소장을 받아든 박철수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5년을 살겠다던 약속, 4년간 단 한 번도 밀리지 않았던 성실함이 석 달의 연체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민법 제604 10조, 쉽게 말하면 세입자가 월세를 2달 이상 밀리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박철수 씨는 3개월을 밀렸으니 법 조문만 놓고 보면 집주인이 내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법 조문에 딱 맞는다고 해서 무조건 내보낼 수 있는 걸까요? 4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세입자를 석 달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내쫓는 게 과연 정당한 걸까요? 그리고 5천만 원의 보증금은 이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까요? 우리 모두가 세입자이거나 집주인이 될 수 있는 시대, 이 질문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집주인 김미정 씨 입장을 들어볼게요. 저는 3개월이나 기다렸어요. 210만 원이 그냥 묶여 있는 거잖아요. 박철수 씨 가게는 오후 2시에도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이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4월, 5월 월세도 결국 빚으로 메운 거잖아요. 빚으로 빚을 막는 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저도 이 빌라가 노후 자금인데 이렇게 불안한 상태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법도 2달 이상 밀리면 해지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공감이 가죠.
이제 세입자 박철수 씨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48달 동안 단 한 번도 안 밀렸습니다. 25일이면 어김없이 입금했어요. 그 성실함이 단 석 달 만에 다 사라지는 겁니까? 보증금이 5천만 원입니다. 연체액 210만 원에 스물세 배가 넘어요. 제가 도망이라도 가나요? 코로나로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다 힘들었던 거 아닙니까? 소송 이후에는 4월, 5월, 6월 모두 정상 납부했어요. 저는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박철수 씨를 내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살게 해 주시겠습니까? 투표를 먼저 하신 다음에 실제 판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023년 8월 17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박철수 씨는 그 집에서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집주인이 졌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이겁니다. 민법에서 2달 이상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판시해 왔습니다. 단순히 2달 연체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신뢰 관계가 실제로 파괴됐는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요. 이번 재판부도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재판부가 가장 주목한 건 박철수 씨의 과거 이행 태도였습니다. 판결문은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48달간 단 한 차례의 연체 없이 매월 25일 이전에 차임을 지급해왔다. 이는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온 세입자임을 보여준다. 4년의 성실함이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가 된 겁니다. 보증금도 중요한 판단 근거였습니다. 재판부는 보증금 5천만 원은 연체 차임 210만 원의 약 23배에 달한다. 피고가 임의로 퇴거하거나 향후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을 위험은 보증금으로 충분히 담보된다고 밝혔습니다. 집주인 측은 보증금은 원상복구 비용이므로 별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의 본질은 차임 채권을 보장하는 담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거죠. 재판부는 대법원 2007다 73,611 판결을 인용하며 이렇게 설시했습니다. 이 기회에 차임 연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 박철수 씨의 석 달 연체는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었습니다. 주문은 간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박철수 씨는 법정을 나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지금도 그 집에서 살고 있고 월세는 단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 일상에 주는 교훈은 정말 중요합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먼저 세입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월세를 밀리게 된다면 절대로 연락을 끊지 마세요. 박철수 씨처럼 먼저 전화해서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납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일부라도 먼저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세입자의 과거 이행 태도와 회복 노력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4년간 성실하게 낸 기록이 법정에서 박철수 씨를 살렸듯이 평소의 성실함이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집주인분들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이 달 이상 밀렸다고 해서 무조건 내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입자의 과거 납부 태도, 보증금 규모, 경제적 상황, 회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고 법원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섣불리 소송을 제기했다가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버딩미는 매주 우리 일상과 맞닿은 판례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 공유가 버딩미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